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3월 6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1인 1마스크 사용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 여러분은 다 쓴 마스크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온종일 썼던 마스크를 길가에 그냥 버리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방비하게 버려지는 폐마스크를 통해서 혹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진 않을까 환경미화 요원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특히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또 원룸촌과 같은 이런 주거 밀집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창밖으로 마스크를 쓱 버리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네. 물론 환경미화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전염의 가능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폐마스크를 버리실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밀봉해서 버려주셔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어제처럼 매우 쌀쌀한데 이 꽃샘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꽤 춥습니다. 현재 대전은 영하 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대전이 12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면역력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진 곳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천안 10도, 아산 9도, 대전 12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 남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모레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대전이 18도 선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반짝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다시 봄을 느낄 수 있는 기온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경칩도 지나고 이제 명실상부한 초록초록 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네. 예, 이경림 씨는 이 봄하면 어떤 색상이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일단 그 샛노란 병아리색도 떠오르고요. 제가 앞에 초록초록이라고 했는데. 저는 샛노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샛노란 병아리색도 떠오르고 예. 물론 초록색도 좋고요. 네. 또 벚꽃이나 철쭉이 생각나는 분홍색도 이 봄과 정말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매년 패션 회사에서 그 다음 해에 유행할 컬러를 미리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유행할 트렌드 컬러를 보니까 클래식 블루라고 합니다. 클래식 블루. 이름에서 벌써 시원함이 좀 느껴지는데 네. 자, 가족 여러분은 봄하면 어떤 색상이 먼저 떠오르는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봄을 블루는 컬러. 예, 봄하면 이 색이지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분께 행운의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문화예술 나들이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한 곳이 네. 바로 천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천안에 둥지를 틀고 사는 예술인들이 참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또 천안은 흥의 도시라고도 하잖아요. 그 흥의 명맥을 이어오는 전통 연희단 난장엔판을 만나보고요. 또 매년 띠동물 조각상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부부 예술가를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예술의 도시 천안으로 문화 나들이 떠나보시죠. 전통의 뿌리를 지키며 지역의 문화를 빛내며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천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통 연희단 난장엔판.
그리고 도예가 부부 최수용, 유승희 작가까지 문화나들이에서는 지역의 예술가들을 만나본다. 신명나는 흥의 도시 천안. 그 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특별한 단체가 있다. 바로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젊은 기운의 공연 예술인 전통 연희단 난장엔 판이다. 전통 연희를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난장의 판입니다. 저 끝에 저희 이종혁 닮으신 분은 혹시 뭘 맡고 계신가요? 저는 난장의판에서 음악 감독과 북을 맡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소고와 살판을 맡고 있는 인간병기 배호철이라고 합니다. 저 끝에 계신 저희 좀 인상 굳은 분은 뭘 맡고 계신가요? 저는 난장의판에서 사무국장과 장구를 치고 있는 최원민이라고 합니다. 일명 소녀감성이에요. 아니 생긴 건 한정인데 왜 소녀감성이라고 생각하시죠? A형이고요. 네. 만약에 저한테 밉보이시면 전 집에 가서 일기를 적습니다. 아, 그만큼 마음이 소녀 같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난장연판에서 행동대장과 그리고 줄타기 소고를 맡고 있는 이의태라고 합니다. 아, 행동대장이요? 왜 행동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행동대장 뭐 연습도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소도 솔선수범하고. 네. 알겠습니다. 악장이랑 그리고 장고, 번화를 맡고 있는 윤정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희가 이렇게 개성이 뛰어난 팀원들과 열심히 전통 연희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다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난장엔파는 2004년 창단 이후 16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팀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웃음과 해학을 전하고 있다. 전통 연희에서 풍물 소리는 기본. 난장엔판의 무대엔 흥겨운 사물놀이가 빠질 수 없다. 말이나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이는 약간 이런 형태를 포괄적으로 연희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모인 시기는 고등학교 때 저희가 처음 선후배로 접하면서 모이게 되었고 졸업을 하면서 이제 전통연희단 난장엔판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난장이란 말은 뭐 어떠한 형식에 갇혀져 있지 않고 자유로운 그 형태를 말하고 판이라는 뜻은 어떠한 형식이 어느 정도 얼매이면서 자유로운. 화려한 퍼포먼스가 더해진 신명나는 황군놀이는 음악과 놀이가 접목된 종합예술로 난장엔판의 개성을 잘 살린 전매 특허다. 그리고 장단에 맞춰 갖가지 동작으로 시선을 강탈하는 사자 탈춤 등 난장엔판의 공연에는 전통 연희의 여러 요소가 공존한다. 전통 연희라는 장르 안에서 저희가 사물놀이와 남사당놀이를 기반으로 작품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번화놀이를 가지고 창작한 버너더스라는 작품이 있고 탈놀이를 가지고 창작한 뭐 난장 도깨비굿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약간 서양 음악인 밴드와 사물놀이 그리고 남사당놀이까지 접목되어 있는 작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전통으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대중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통 연희단이라는 수식 때문에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공연을 생각한다면 오산. 통통 튀는 단원들로 똘똘 뭉친 팀답게 특별한 유닛 버나더스를 만들어 재미를 더하기도 한다. 번화 플러스 이제 브라더스의 합성어니까 이제 내 형제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이어가면서 갖가지 이제 장기를 보여주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중한 전통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것을 전수하는 꾸준한 예술 교육도 이어가는 중이다. 깨갱 하면서 그냥 걷지 말고 약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뛰는 기분으로 전통이라는 분야 자체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저희 전통 연희자들의
끊임없는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후배 양성을 위해서 다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요즘 또 전통을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또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좀 많이 교육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면서 후배 양성에 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천안에 자리한 한 공예연구소. 이곳에 터를 잡고 창작을 이어가는 또 다른 예술가는 최수용 작가와 그의 아내 유승희 작가. 두 사람 모두 도예가로 활동 중이다. 좋은 점이면 저희 같은 경우에 같은 일 계속 하니까 전시회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어디 가서 뭐 큰 공모전 같은 거 공동작품 내서 큰 상도 또 받은 적도 있고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힘든 거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공방 원래 여자 혼자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힘든 일이 엄청 많은데 그건 저는 이제 쉬운 것만 하고 힘든 거는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저는 편해요. 작업실을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예술 색깔을 내는 부부. 대부분의 모티브를 집에서 찾는다는 최수용 도예가는 물레를 돌리고 흙으로 빚어내는 순수 작품을 주로 선보이며 전통적인 분청사기 방식을 이어간다.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게 창조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창조와 계승을 지금 제가 사는 가운데 만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분청사기 기법 7가지 기법 중에 무슨 철화나 무슨 덤벙이나 귀활이 있는데 그중에 전 귀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원근갑도 나오고 또 깊이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석고 틀을 이용하는 슬립 캐스팅 작업을 주로 하는 유승희 작가. 그녀의 작품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화려하게 표현된다. 캐스팅 작업은 약간 물레 작업이랑은 좀 틀려요. 물레 작업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가 나오는데 캐스팅 작업은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그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능성이 부여가 되면 생활 용기가 되는 거고 약간 기능성을 넣지 않으면 이제 뭐 벽에 있는 장식이라든지 조형 작품이 될 수 있거든요. 꼭 그릇이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쪽의 작품인 것 같아요. 도예라는 가장 큰 공통점을 가지고 평생의 동반자가 된 부부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면서 예술가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 저희가 지금 계속 살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생각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중학생들 직업 체험 내지는 멘토 체험이라고 해갖고 학교에 가서 수업도 해드리고 특히 그 장애우들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처음에 하실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얘네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 몸이 굉장히 불편한데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되게 보람 있고 정말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색적인 작업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두 사람. 작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호두, 능수버들 중에서 착안해 천안을 상징하는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2014년부터는 매년 그 해의 띠동물 조각상을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고. 시비간지로 띠를 만들기 위한 계기는 없었어요. 그냥 그 해에 연초에 말이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말이 좋아서 말을 그냥 목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띠로 가자. 그래서 이제 띠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7년 동안. 다양한 수상 이력을 갖고 있으며 작년 한 해는 특히나 상복이 많았던 도예가 부부. 작품의 영역을 도자기 공예품으로 한정짓지 않고 환경 도예, 건축 도자 분야까지도 아우른다. 작은 소망은 이제 시내를 벗어나서 좀 이렇게 시골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추상적인 의미지만
저 혼자 이제 작업을 할 때, 뭐 컵을 하나 만들 때, 밥그릇 하나 만들 때도 남이 봐서 건강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제일 큰 작업의 목표고 제 꿈인 것 같아요. 감각 있는 무대로 우리의 전통 연희에 세련미를 더딥히고 있는 난장엔 판. 그리고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며 한 곳을 바라보는 최수용, 유승희, 도예가 부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천안을 만드는 1등 공신이다. 네, 신혼 부부도 아니고 중년 부부가 24시간 함께 있다는 거, 뭐 저도 경험해봐서 네. 알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두 분을 보니까 뭐 의견 충돌이나 어떤 싸움 같은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부부가 살아갈수록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두 부부 특히 오. 분위기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부부가 함께 작품 활동을 하면 그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작품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팀 더 만나봤잖아요. 바로 난장엔판, 굉장히 개성 넘치는 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같은 고등학교 동아리 출신이라 더욱더 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올해로 벌써 16년째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이 퓨전 공연, 이 전통과 현대가 소통하는 공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바둑판의 유쾌한 재미, 오목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흔히 바둑하면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오목은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편견을 완전히 깨주실 분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네, 오목의 고수를 만나러 청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기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특별한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오목 좀 둔다는 고수들의 대결인데요. 상대방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공격가랑 전략가가 아닌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오목으로 국가대표 타이틀을 단 오목계 유망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개강을 앞둔 청주의 한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의 연구실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수요 장비 필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조교는 우리 대한민국 게임 시장의 미래 국가대표 장원철 선수입니다. 네, 제가 바로 오목 국가대표 장원철 사단입니다. 역대 오목 국가대표로는 최연소라는 국내 랭킹 2위의 장원철 선수. 그리고 전 세계 오목 강자들 사이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름 석자. 역시 오목계의 유망주라 부를만하죠. 바둑 좀 둘 줄 안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바둑교실. 기원 사장님도 장원철 선수의 이력을 대충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오목협회 결성하실 때 오셨었고 선수로 활동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목 선수. 그런데 오목 국가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민 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바둑을 둔 건 한 20년 정도. 그러면 몇 단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아마 5단 정도 될 거예요. 아마 5단의 바둑 고수와 오목 국가대표와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4-3수로 먼저 공격하는 바둑 고수. 장원철 선수가 방어에 나섭니다. 그런 다음 위쪽으로 세력을 펼쳐나가는데요. 차츰 흑과 백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세력을 키운 장원철 선수의 4-3수 공격. 나머지 사수를 막지 못한 바둑 고수가 결국 패하고 맙니다. 좋습니다. 그냥 꽉꽉 틀어막히는 느낌이에요. 좀 답답하다는 느낌.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나 그 생각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진 것 같아요.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오목 국가대표의 필승 전략 잠시 배워볼까요? 네, 이런 모양이 공격에 더 효율적인데요.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를 만들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백이
이 열린 이 중에 하나를 맞게 되어도 이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 흑은 두면서 공격 재료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씩 늘어나는데 백은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세력을 막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필승 전략 이제 아셨죠? 그런데 국가대표에게도 쓰라린 패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세계대회 때 경기라는군요. 이거 받아보시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당시 대국대 흑백돌이 놓인 자료라는데요. 오늘의 미션 하나. 오목 국가대표는 자신이 1년 전 두었던 돌의 위치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잠시 후 단 하나의 돌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복귀해내는 장원철 선수. 제가 패했던 대국이기도 하고 제가 연구를 했는데도 상대방도 저 못지않게 연구를 많이 했고 그렇게 패한 대국이기 때문에 기억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제가 진 거보다는 이긴 걸로 부탁드렸었으면 제가 기분 좋게 더 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무작위로 흑백돌 100개를 미리 배치한 후 복귀해내는 건데요. IQ 148 이상의 천재들만 가입한다는 멘사 회원인 장원철 선수.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무질서한 조합의 흑백 모자이크를 외울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외워보겠습니다. 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 머릿속에 저장. 해보겠습니다. 오목 국가대표의 뇌를 테스트하는 자리. 아, 복잡해. 그 결과는 과연? 8번째 줄. 잠시만요. 흑, 백, 흑, 백, 흑이요. 6번째 줄. 백, 흑이요. 맞췄나요? 네, 맞았어요. 사과 주셨어요. 성공할 줄 몰랐는데 이게 어렵게 되네요. 여기서 끝나면 아쉬울까봐 미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제자분이랑 오목을 두실 거예요. 네. 제자면 뭐 부담 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보고 두실 겁니다. 안 보고요? 네. 안 보고 쓰는 거니까 제가 편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목 초단인 후배와 국가대표 선수의 이색 대결. H8 두겠습니다. G7 두겠습니다. J7 두겠습니다. 오목 초단이 먼저 삼삼수 공격에 나서고 장원철 선수는 오목판을 보지 않고 오로지 목소리와 상상력만으로 상대수를 본 듯 흑돌의 세력을 키워가는데요. 결국 오목으로 승리를 이뤄냅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두시네요. 너무 잘 두시네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초반에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고 그래서 좀 익숙한 모양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눈 감고서도 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승리의 달달함을 맛보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때론 패배의 쓴잔을 마실 때도 있지만 오목은 그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무언가를 꿈꾸게 만들어준다는군요. 친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로서의 목표는 물론 세계 챔피언이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소셜 컨텐츠 통해서 오목계를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국민들이 더 가깝게 지내고
더 많이 즐기길 바랍니다. 최고의 한 수를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오목 국가대표 장원철 선수. 오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장 선수의 오목은 오늘도 진화 중입니다. 네, 이 국내 랭킹 2위 오목 기사 4단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오목 국가대표 장원철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예, 오목하면 뭐 학창 시절에 꼭 바둑판이 없어도 네. 아이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흰 맞아요. 종이에다가 선을 그려서, 그린 다음에 네. 동그랗게 색칠하면서 뒀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목에 국가대표 세계 랭킹이 있다는 네. 거 뭐 저도 그렇지만 처음 알았다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오목 세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다양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출전하시는 것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예년 같으면 A형 독감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시기인데 올해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까지 합세하면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면역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는 체질별로 연령대별로 이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박지호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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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네.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예년 같으면 일이치 환절기인 지금 일반적인 감기 환자가 더 이렇게 늘어날 그럴 시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계절적으로 보자면 물론 겨울이 가장 감기에 많이 걸리는 계절이긴 한데요. 이 환절기인 요즘 봄철에도 감기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특히나 이제 3월이 됐잖아요. 이 3월은 연중에서 12월과 더불어 가장 감기가 많은 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고요.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던가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시기이죠. 사실 이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특별한 치료제가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위생에 철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등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환절기가 되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면역이 좀 떨어지고요. 땀이 많고 체온 조절 능력도 미숙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일교차가 나기 시작하면 감기가 좀 쉽게 걸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수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혀주셔서 아침 저녁으로는 보온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점심 때, 오후 때 아이들이 뛰어놀 때는 너무 땀이 많이 나지 않게 겉옷을 벗겨주시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또 이렇게 강력한 전염병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정착을 하고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축과도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이나 소나 닭 같은 걸 키우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인간과 가축에게 공통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들과도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오래된 이 대규모의 전염병에 대한 기록은 한의학 최고의 고전이라고 하는 상한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상한론의 저자는 장준경이라는 그때 당시의 의사였습니다. 이 장준경은 이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죠. 내 가족이 200명이 되었다. 네. 하지만 권한 원년, 이때가 서기 196년이에요. 권한 원년 이래로 10년이 되지 않아서 3분의 2가 죽었고요. 10명 중에 7명이 상한이라는 병으로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서술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상한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한계에 상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계에 상했다, 추위가 들어왔다, 감기에 걸렸다는 뜻인데요. 사실 감기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죠. 예. 그때 당시 새롭게 출현한
변종 감기 바이러스였던가 아니면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이 상한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볏짚으로 만든 집에 살고 콩으로 쓴 죽을 먹었으며 삼배 옷을 입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이 상한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솥으로 밥을 해먹고 두꺼운 요를 깔고 잘 수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 추위를 피할 수 없고 먹는 게 부족해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병으로 많이 죽고 고통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 건한 원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해서 삼국지대가 열리는 전란의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거가 불안정했던 사람들, 먹을 게 없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역병으로 고생을 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학의 역사가 깊고 여러 역사적인 상황을 거치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강조하고 연구해 왔을 것 같은데 예, 면역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런 감염원을 가리켜서 사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 사기라는 말은 삿된 기운, 나쁜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현미경과 같은 기구는 없었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떤 나쁜 기운들, 즉 사기라는 것들이 인간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역병을 일으킨다라고 알고 있었죠. 이 사기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인체가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위기를 내뿜어서 사기를 내쫓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위기라는 것은 위기는 기회다라고 할 때 위기는 아니고요. 인체를 호위하다. 그리고 호위무사라고 할 때 인체를 호위하는 그런 기운들을 위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으로 사실 생각을 해보자면 사기라고 하는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침입을 했을 때 위기라는 우리 인체의 면역 체계 그리고 체온 조절 능력이 발동되면서 이런 것들을 물리쳤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뭐 면역력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렇죠. 위기라고 표현하면서 그 위기를 길러야 된다. 이런 공통된 생각은 가지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또 사망자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면역력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런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이 중국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는 이 단순히 서양의학으로만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국의 한의사라고 하는 중의사들도 이에 뛰어들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는 결합병원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2002년 사스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아직은 또 사스에 대한 치료법이 완전히 개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약을 통해서 이런 중증 호흡기 질환들을 치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원칙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치료 원칙은 정기 내존 사불가간이라는 치료 원칙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정기가 내 안에 존재를 하면 면역력이 충분하면 사기가 한마디로 바이러스가 내 몸을 간섭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서 죽이기보다는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이 사기를 몰아내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개발된 처방이 바로 이 청패배독탕이라는 처방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청패배독탕. 네. 청패배독탕.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강력할 것 같거든요. 어디에 약효가 있나요? 네, 이 청패배독탕은 그 약재의 구성을 보면 석고, 반하, 마황, 행인, 그리고 시호, 계지, 백출 등의 약초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처방의 원료는 아까 말씀드린 이 상한론에서 따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한론에서는 고전 처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행감석탕이라던가 오령산이라던가 이 소시오탕과 같은 고전 처방 중에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맞는 처방들을 조합을 해서 새롭게 만든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청패배독탕의 효능은 청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폐를 시원하게 해준다. 한마디로 폐의 염증을 치료해준다는 뜻이고요. 배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를 배출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역을 증진을 시키고 소화력을 보강해주는 약초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를 보면 소화기라던가 신장에도 굉장히 많이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의 기운을 보강해주고 소화기를 보강해줘서 면역을 키워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처방이 바로 청패배독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누구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체질별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뭐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고요. 이제 환절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감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죠. 자칫 요즘에 감기에 걸렸다가는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진 않았을까 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기 때문에 예. 면역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한의학에서는 사상 체질별로 이 각각 양생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상 체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등의 각각 인체의 장단점을 나누어서 이 각각에 맞는 양생법, 치료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평소에 소음인이라는 말을 좀 종종 듣곤 했거든요. 네. 이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또 사상 체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경림 MC를 보면은 좀 소음인 쪽에 가까워 맞나요? 보이기는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자면. 네. 소음인들은 정말 환절기에 좀 고생을 많이 하는 체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소음인들은 소화력이 약하고 그리고 비위의 기능이 약하고 체열의 생산 능력,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해지다 보면은 금방 감기에 걸려버리게 되고요. 배가 차가워지면서 두통, 어지러움, 미식거림 같은 소화불량 증세도 굉장히 쉽게 생기는 게 바로 소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태음인들이 있는데요.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그 체질상 이 간이 크고 덩치가 좋아지는 체질인데 하필이면 폐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환절기 때 좀 고통을 많이 받는 체질 중에 하나입니다. 태음인들은 그래서 땀이 많아요. 그래서 낮에 흘린 땀이 오후에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식으면서 금방 코가 막히고 기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질적으로 천식과 비염과 같은 그런 호흡기 질환을 자주 달고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덩치에 비해서는 좀 허약해 보인다라는 말을 듣는 것도 바로 태음인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좀 비염이 있고 덩치에 비해서 좀 허약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그러면? 듣거든요. 네. 제가 좀 태음인 쪽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제가 분석을 한 바로는 네. 이 태음인보다는 소양인 쪽에 좀 가까워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음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네. 이번에는 말씀하신 그 양인들 네. 예, 좀 살펴보죠. 일단 양인들 하면은 기가 좀 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면역력도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체열이 생산이 굉장히 좋고요. 소화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체하지는 않지만 화기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로 인한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게 바로 소양인입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자기 체력을 이제 믿고 과로를 하다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편도염, 인후염으로 고열과 몸살로 고생을 하는 체질이 바로 소양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뭐 태양인도 소양인하고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약간 다른가요? 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체질적인 특성 자체가 폐균이 굉장히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왜 주위에 보시면 저 사람은 감기도 안 걸리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태양인은 면역이 굉장히 뛰어난 체질이기 때문에 네. 크게 고생을 하지 않는 체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체질별로 이런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체열 관리, 체온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소화기가 약한 탓에 음식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찬 음식을 멀리하고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요. 약간 매콤한 음식도 상당히 소음인들한테는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항상 과식을 피하고 밀가루, 술을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체열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나게 되면 아무리 따뜻해도 저녁에는 추워질 수가 있거든요. 얇은 긴팔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교차에 대비를 하시는 것을 항상 추천해드립니다. 네,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절기일수록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체질인데요. 태음인들은 땀을 내는 것이 또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에 항상 땀을 낼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달리기, 등산 같은 것들이 권장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낮 동안 흘린 땀들이 식으면서 체온이 식고 면역이 떨어져서 금세 감기에 걸려버리거든요. 태음인들은 또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재빨리 병의원을 찾거나 한의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네.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화력이 좋은 체질인데요. 이 소화력이 좋고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환절기를 지내는데 무리 없는 체질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력이 떨어지면 고열과 몸살로 고생을 할 수 있는 체질이고요. 이 태양인들은 사상 체질 중에 면역력이 굉장히 뛰어난 체질이에요. 감기에 그다지 걸리진 않지만 역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되면 고열과 몸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이제 봄이고 네, 이제 여름 맞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많습니다. 예, 실제로. 예, 네. 그런데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운동도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음식을 조절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 겨울철에 찐 살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외투를 벗게 되면 금세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이어트 생각도 많이 나고 실제로 다이어트를 문의하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늘어나는 계절이 바로 요즘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 환절기 때는 극단적인 저열량 다이어트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교차가 난다는 건 이제 하루아침에 더위와 추위가 반복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인체에서는 이 항상성,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혈관을 늘렸다가 좁혔다가 하기도 하고 모공을 확대해서 땀을 흘리거나 또는 땀을 축소하기도 하고요. 또는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도 자율신경계에서 다 하게 되는데요. 이 자율신경계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극단적인 저열량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자율신경계의 힘이 떨어지면서 체온 조절이 실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감기에 걸려버려서 나랑 다이어트는 잘 안 맞나 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예. 이 면역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해서 욕심을 버리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 우리 인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호흡기로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호흡기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점막에서 1차 방어선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점액입니다. 예. 한마디로 콧물이 나온다는 뜻이죠. 네. 하지만 저열량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콧물의 분비량도 줄어들어 버리게 돼요. 1차 방어선이 무너지는 결과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깊숙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력과 싸워야 되는데 이 면역력도 군량미가 부족한 탓에 네. 힘을 잃어서 감염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환절기 때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욕심을 버리는 다이어트, 예, 적당히 하는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 몸을 위해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체질별로 좀 방법이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면역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체질별로 약점을 보완해서 양생을 하고 면역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들의 성향이 있어요. 느긋하고 참을성이 많은 체질이에요. 간대 폐소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들은 이 체력이 좋아서 과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술과 육식을 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먹다 보면 몸에서 습열이 쌓이게 되어서 만성 비염이라던가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절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요. 땀을 일부러 빼는 사우나라던가 반신욕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제 고열량의 음식은 항상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몸을 맑게 해주고 기운을 내려주는 해조류, 버섯류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의 기운이 또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폐의 윤기를 도와주는 잣, 호두 같은 것들을 즐겨 먹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태음인들이 기침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래가 생기고 이럴 때는 더덕이라던가 도라지 그리고 백과라고 하는 은행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씩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체질은 바로 소양인인데요. 예.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은 체질, 성격이 좀 급한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양인들은 비위의 기운이 좋은 대신에 신장의 기운이 약해서 화의 열이 위로 오르는 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양이들은 화를 가라앉히는 게 하나의 또 주요 요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 감상, 클래식 감상, 단전호흡, 명상 이렇게 화를 조절해주는 활동들이 굉장히 소양인들한테는 좋고요. 이 소양인들은 그래서 시원한 음식들, 신선한 채소, 해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냉수나 보리차도 소양인들한테 상당히 잘 맞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을 내려주는 과일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여름철 과일들,
참외라던가 수박같이 이뇨작용을 돕고 열을 내려주는 그런 과일들이 소양이들에 상당히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소양이는 화와 열이 많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주는 게 키포인트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 소음인과 태양인은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네. 이 소음인들은 그 체질적인 특성이 좀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꼼꼼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비위의 기운이 약한 것이 또 약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절기 때 잔병치레가 굉장히 잦은 경우가 있고요. 이 과로를 하면 금방 알아눕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소음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과로를 방지하는 환절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체온이 좀 약하기 때문에 몸의 열을 돋펴주는 생강이라던가 대추라던가 그리고 팥뿌리 같은 걸 먹으면서 몸의 열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거나 체온이 떨어졌을 때는 인삼차, 환기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소음인들한테는 잘 맞는 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소화 잘 체해요. 잘 체하는 경우에는 찹쌀죽 같은 걸 먹으면서 속을 달래주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네. 이 소음인들은 평상시에 그래서 명태탕이나 생태탕 같은 거에 이런 고춧가루 같은 걸 좀 타서 얼큰하게 먹는 걸 항상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그럼 태양인은요? 태양인 같은 경우도 이 특징이 있는데요. 항상 영웅심이 많고 저돌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폐의 기운이 강하고 간의 기운이 약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태양인들은 그래서 이 화를 낼 때 이 조그만 거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거국적인 일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거국적인 일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사태, 코로나19 같은 사태라던가 아니면 정치 이런 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면역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진 않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분들도 감기에 걸립니다. 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과차 같은 걸 먹어서 감기를 풀어주는 게 좋고요. 체격이 좀 약한 편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가피차를 먹으면서 근골격계를 강화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태양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변에 보다 보면 유독 땀이 많으신 분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식사를 하시면서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이게 바로 면역력이 저하돼서일까요? 네, 이 체질별로 땀에는 유무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특히나 땀이 많은 체질이 있는데요. 바로 태음인들입니다. 태음인들은 땀이 굉장히 많고 덩치가 좋기 때문에 뭐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매운 걸 먹어도 또는 조금만 뜨거운 걸 먹어도 땀이 막 줄줄 흘러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너 건강이 안 좋니?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음인들은 오히려 땀을 내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목욕을 해주거나 땀을 낼 수 있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땀이 없는 체질도 있는데요. 이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땀이 없는 게 정상이고 땀이 많으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매운 걸 먹어도 콧잔등에만 송글송글 땀이 맺힌다거나 남들은 운동해서 옷이 다 젖는데 난 여기만 살짝 젖었다거나 이런 분들이 바로 소음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소음인들도 나도 한번 땀을 내볼 테야 하고 과격한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사우나에서 오랫동안 땀을 내게 되면 태음인들은 땀을 내면 시원하다, 상쾌하다, 너무 개운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친다,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소음인들은 원래 땀이 없는 게 정상이지만 큰 병에 걸린 후에라던가 또는 이 과로를 굉장히 한 후에 땀이 멎지 않고 줄줄줄줄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후에도 그렇고요. 네. 그럴 때는 충분히 정말 휴식을 취하시거나 이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근처에 한의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걸 항상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평소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약초라든지 네. 뭐 이렇게 차로 마실 수 있는 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몇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약초들도 개발을 해왔는데요.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초들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는 이 약초는 이제 황기라는 약초인데요. 이 황기는 어떤 약초냐면 보기제로 많이 쓰이고요. 여름철에 황기 삼계탕 같은 걸 많이 먹기도 하죠. 그렇죠. 예. 네. 염증이 계속될 때 면역을 증진시켜서 염증이 재발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의 기운을 강화해서 이뇨작용을 촉진을 시켜주고요. 예. 그래서 신장의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또 억제하는 약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황기. 네, 예. 황기. 그다음에 제가 설명해드릴 약초는 요 방풍이라는 약초인데요. 예. 네. 방풍이라는 약초는 이제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약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대적인 억제 작용이 있고요. 약간의 해열과 진통 작용이 있어서 열성 감기에 대해서 저항력을 키워주는 약초입니다. 네. 방풍이라는 약초고요. 방풍. 네. 예.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연교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연교라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 봄을 알리는 꽃이죠. 이 개나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개나리의 꽃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연교라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 이 발열 질환 초기에 감염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해열을 돕는 작용이 있어서 열성 감기 초기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교. 연교.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운화라고 하는 약초인데요. 이 금운화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염증을 치료해주고요. 심지어는 폐렴구균이라던가 결핵균들 같은 이 세균 감염에도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감기, 호흡기 질환에는 정말 빠지지 않는 면역 증진 약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건강톡톡 오늘은 한방으로 다스리는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호 한의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봄을 시샘하는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전은 1.3도로 여전히 공기가 차가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대전이 12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종 지역에서만 오전에 잠깐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천안 10도, 아산 9도, 대전 12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 남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모레는 맑은 가운데 대전의 낮 기온이 18도 선까지 오르며 4월 초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봄을 부르는 컬러. 봄하면 이색이지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660번님, 올 유행 색상이 블루라고 하니까 딱 떠오른 이미지, 하늘과 바다입니다. 빨리 푸르름을 느끼러 떠나고 싶네요. 코로나19 빨리 가버려! 네, 이렇게 또 가버려! 외쳐주셨습니다. 예. 네. 8327번님, 봄하면 봄꽃들 노란색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봄은 노란꽃이 가장 많이 피어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곧 노란 봄꽃을 구경하러 갈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가야죠. 예. 7471번님, 봄하면은 흰색이 떠오릅니다. 맑은 하늘에 흰 구름과 눈 덮인 벚꽃 이색, 예,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마음 편히 벚꽃 구경 올 봄에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7813번님,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완연한 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색은 유채꽃의 노란색이죠.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두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7인 작가 초대전이 10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이어집니다. 진료들의 재배치전은 31일까지 대전 랩마스 아트에서 펼쳐집니다. 이지연 개인전이 18일까지 대전 20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책 전시회 함께 봄전이 30일까지 계룡문구 책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박경묵 작가와 김영준 작가의 형상의 이면전은 8일까지 천안 제2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송병집 개인전은 13일까지 대전 환희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알찬 시간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홍성군 교촌마을. 40가구 60명 남짓 살아가는 작은 시골 마을이 봄을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하다고 합니다.
수선화가 인사하고 역사적 명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 홍송 교천 마을로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떠나보시죠. 네, 가족 여러분께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항상 매일 아침 활기차고 행복하게 가족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주셨던 김경섭 아나운서가 아주 잠시 아침이 좋다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테니까 잠시만 안녕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예. 네. 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달 동안 마이크를 놓게 됐습니다. 가족 여러분 건강이 최고니까요. 코로나19 사태 잘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웃는 얼굴로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잠시 없는 동안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 더 응원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